시작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문미라입니다. 오늘 줌콜 40분 미니 강의 시작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물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던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정말 열심히 5년 했어요. 근데 2년 반 만에 플래티넘이 되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연봉 3천 정도를 유지하고, 물론 들쭉날쭉한 어떤 시기는 있었겠죠. 그렇게 소득에 큰 변동 없이 되게 열심히 하던 제가, 그리고 연봉 3천을 접고 아메이사를 딱 접고 나서 시크릿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5년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물론 중간 직급이긴 해요. 플래티넘까지도 정말 열심히 해서 갔지만 5년을 했는데도 성취하지 못했던 다이아몬드를 시크릿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성취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시크릿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을 낱낱이 오늘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시크릿일까요? 사장님들만의 왜 시크릿이어야만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10년도쯤이에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기저귀 사고 물티슈 사면서 많이 추천도 하고 오지랖 넓게 이제 시골 동네에서 주부 5년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으로부터 영양제를 추천받으면서 이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이죠. 그 중간 단계 없이 나한테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와, 이런 소비도 있었구나. 캐시백을 이렇게도 받고 어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이런 마트를 바꾸는 데에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구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알리게 돼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문미라의 네트워크 경험 첫 번째 이야기. 죽어라 얘기해도 딴 회사 거 쓰더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자랑을 하는 일인데요. 아는 사람이 많은 아메이니까 알리기 수월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공부했던 부분이 정말 많은데, 야, 유산균 꼭 필요해. 장만 건강해도 내가 걸릴 수 있는 질병 90%는 예방할 수 있어. 그리고 야, 피부로 들어간 거는 몸에 오래오래 남아서 되게 문제 일으킨대. 퐁퐁하고 샴푸파카 쓰자. 그리고 형광증백제 안 들어간 휴지이고 생리대래, 안전한 거 쓰자. 어때, 들으시면 이제는 공감은 가시죠, 지금은. 근데요, 지금은 귀 기울 정도의 어떤 정보일 수 있지만 2010년도 10년 전에는 야, 똥만 잘 싸면 됐지 무슨 유산균이야. 그리고 야, 샴푸 여태 쓰고도 잘 살았어. 아무 피부 질환 없어. 라면서 그냥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난리도 아닌 거죠. 그냥 니 써라, 너 써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열심히 추천했을 때 솔직히 잘 살고 있고 요가도 가르치면서 되게 바쁘게 사는 문미라가 왜 이런 걸 할까?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다단계 같은 아메이를 왜 할까라는 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추천했는데요. 2012년도쯤입니다. 야, 더 싼 게 있고 괜찮은 회사께 생겼다고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라고밖에 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회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우리 것만 좋다고 할 수 없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럼 이 정도면 네트를 열심히 구축해도 소용이 없네. 사람들이 옮겨가면 죽어라 맨날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계속 알려야 되고 끝이 없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요, 시크릿은 어때요? 아메이 치약도 되게 좋다고 사람들이 써요. 근데 벌꿀 치약이 더 좋대요. 유산균 좋다고 했는데 아메이 것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데 것도 좋다고 또 옮겨가는 거죠. 와,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때쯤 제가 알게 됩니다. 시크릿은 어때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원료가 있죠. 제가 희귀성 난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지금 앓고 있어요. 2016년도, 15년도쯤에 발병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등이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그랬었어요. 근데 미선 스폰서님이 소금에 몸 담그라는데 절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여기도 이 연구 논문은 국제 피부학회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강직성 척추염도 호전이 입증됐다는 어떤 논문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아토피 건선 좋아지는 건
그래, 스테로이드제 발라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 바디버터 발라서 좋아진다 치자. 근데 어떻게 무릎 속에 있는 연골에 그 염증까지도 좋아질까? 관절염이 어떻게 좋아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여름쯤에 맨소리단 바르고 그다음에 캣토토 붙이면서 아 맞다. 내가 아메할 때 퐁퐁이 피부를 타고 몸에 들어가면 샴푸가 몸에 들어가면 나쁜 게 몸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90%가 몸에 남아서 나쁜 영향을 주니까 좋은 거 쓰자, 나쁜 거 없는 거 쓰자라고 알렸었지. 그렇다면 이 소금 속에 이 가득한 미네랄이 피부를 타고 들어가서 나올 수 없어서 몸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아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2016년도 2월에 가입한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때부터 제가 미친 듯이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사의 소금은 이 스파 제품이죠. 사의 소금으로 만든 스파 제품은 백화점 면세점에서 3배 이상 비싸게 쓰거나 아니면 앱 깔고 사는 방법만이 합법적인 루트입니다. 이 시크릿은 플랫폼 회사로 물론 갈 거예요. 그런데요. 시크릿 스파를 기본으로 한 아마존을 능가하는 플랫폼 회사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기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킬링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시크릿 앱에 물건 쓸어 들어왔다가 나가지 않게 되죠.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애용자 클럽이 만들어지고 네트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쇄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미라의 네트워크 경험 두 번째 이야기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말하면 사고 말 안 하면 안 사더라. 엄청 얘기해도 딴 데 걸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메이사도 이런 킬링 아이템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시크릿을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아메이를 아는 사람이 많아서 알리기 수월할 거라고 했지만 제가 알렸죠. 계속 알렸는데 2달쯤 되고 나서 제가 10월, 11월쯤에 시작해서 2달쯤 되던 11년 1월인가 리더 양성 교육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누가 뭘 샀는지 그 다음에 신청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그 사람이 언제쯤 주문할 수 있는지 관리라는 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노트를 쓰라는데 소비자 노트도 한 면에 이름 한 명씩 라인별로 스킨케어, 영양제, 생필품을 얼마큼 썼는지 잘 체크를 해야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그때도 닷컴은 있었죠. 각각의 회원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좀 관리라는 게 필요했던 때예요. 제가 치약 하나 쓴 사람까지 그리고 제 이름으로 주문해서 보내준 것까지 따지면 500명이 넘어요. 근데 그때 2달 만에 그 리스트를 쓰라고 하는데 100명 걸 다 어떻게 써? 이러면서 제가 그 노트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을 알렸다는 거죠. 정말 치약 하나 쓴 사람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고 관리 아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전화를 해요. 미연아, 세제 잘 쓰고 있어? 라고요. 신영입니다. 우리 동네 미연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미연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 언니가 안 와서 딴 거 써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제가 제가 가면 쓰고 안 가면 안 쓰는 거냐고요. 와, 진짜 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아, 팔아주려고만 했구나. 제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네트워크 비전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겠죠. 네트워크 비전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도 나만 앞서가나 싶었어요. 근데 그럼 다행인데 이런 비전이 말로 진짜 이론이기만 한가 싶어서 헛물켜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비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거 없는 거 써야 돼 했더니 그냥 홈쇼핑 보면 홈쇼핑 거 사고 콧바람 쐬러 대전 갔다 오면 또 코스트코에서 잔뜩 사오는 거예요. 진짜 대량으로 파니까. 와, 이건 아닌데 생각했는데요. 굳이 왜 안 썼냐면 아시죠? 계속 거기서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 소비자든 사업자든 들어왔다가 나갈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써야 되는 이유 또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나갈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세요. 시크릿은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풀고 있습니다. 시크릿은 월 10만 원의 자가 소비로 나만 써도 선물 받고 할인 받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매출을 포인트를 무한 누적받고 무한 공유받을 수 있으면서 나만 오토십을 해도 나로부터 알려진 모든 사람의 구매 금액의 5%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정말 최강점이라는 걸 아마 사장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에이 5%뭐 이러실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요, 오토십이요. 이 오토십이라는 구독 경제에 보상 체계까지 더해지니까 쓰고 알리는 복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시크릿에서는요. 아메는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자기만 쓰고 소개해주더라도 야 포인트 너 해.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냥 제 이름으로 출고해달래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는데 아마 오토십이라는 제도처럼 10만 원 정도 쓰면서 알렸을 때 친구가 5만 원 쓰면 2,500원, 10만 원 쓰면 5천 원이 들어왔더라면 아마 자기 이름으로 출고해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즉각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어서도 쓸 이유는 무궁무진해서도 나만 써도 이득이 되는 이 구조 덕분에 시크릿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렇게 우리 잘하던 오지랖 아시죠? 야, 내가 사서도 주면서 써보라고 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먹어보라고 하면서 막 밥 사주기도 하는 새로운 식당 막 생겼다고. 그런 것처럼 늘 잘하던 그 오지랖이요. 여기서 오지랖 부리시면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땡큐죠.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들 다이렉트 5% 요즘 띵동 문자 오는 것 때문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전에는 수당이 합쳐지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만큼의 비중인지도 아마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5%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대비 시크릿이 1,500억 정도의 매출을 했어요. 전체 매출이 1,500억이라면 35%로 풀리는 수원수당의 포지션이 525억이에요. 이 중에 5%는 525억 중에 5%가 아니라 다이렉트 5% 보너스로 풀리는 비중이 14%예요. 그러면 74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74억은 원래 없던 건데 작년 8월부터 생긴 거예요. 신종면 스폰서님이 이 수당을 많이 받아가겠어요? 아니면 진짜 저희들 이제 막 알리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겠어요? 맞아요. 박선영 대표적으로 장준혁 사장님, 조정희 사장님 뭐 1, 20명 알리는 수준, 저 30명 알렸다고 막 무미라 따라잡겠었는데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알려가시죠. 그래서 다이렉트 보너스 어워즈라는 것도 하잖아요. 패스트한 보상으로 집중해서 프로모션 때 실버 골드 정도 직급을 가시면 승급 보너스까지 모든 보너스 토탈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지난 프로모션 때. 근데 이분이 다이렉트 보너스 어워즈를 해서 다이렉트 보너스만 300 넘게 더 가져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1등을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일회성이어도 도전해볼 만한 보너스예요. 그런데 이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한 소득의 창구가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내가 친구의 폰에 그 가정에 마트를 하나 들여놓는 순간 소비가 일어나는 족족 계속해서 5%의 소득은 발생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무미라의 네트워크 경험 세 번째 이야기. 소비자 시장 끝자락에 대롱대롱이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이 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품을 좋아하면서 2, 30만 원 정도 쓰는 소비자들이 꽤 많았고요. 한 달 어떤 나로부터 일어나는 소비 매출의 6, 70%는 그전부터 써왔던 사람들의 재구매였고요. 새롭게 시크릿 아메이를 알게 되고 또 소개받아서 가는 그 소비자들의 매출로 한 30%가 채워지면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 1,000만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의 매출, 제가 연봉 3,000 정도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300 정도를 받게 되면서 되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미선 스폰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크릿을 전해주시면서. 그리고 시크릿을 하는 중에도 팔지 않아도 된대요. 아니 영업이 무슨 영업은 아니지만 무슨 제품이 융통이 돼야 되고 유통이 돼야 되고 보험이든 뭐든 어떤 상품이 팔려야 돈이 되는 건데 팔지 않아도 돈이 된대요. 그리고 힘들면 서울에 가끔 올라오래요. 절대 이해가 안 됐죠. 1,500만 원 매출이 나로부터 일어났을 때도 21% 300만 원 정도의 소득도 정말 크다고 생각했고 연봉 3,000을 10년 일해도 받기 어려운 시장을 생각해보면 경제를 생각해보면 대박이라고 저는 외치면서 되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어떻게 팔지 않고 돈이 되지? 그게 이해 안 되면서도 저는 가입을 했던 거예요.
보니까 저도 이해했었어요. 자가 소비가 네트워크의 비전이라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건 알았지만 보니까요.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아메이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없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던히도 노출하고 알리고 만나야 됐었기 때문에도 제가 사람들을 관리 아닌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없었기 때문에도 팔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됐고 그래서 팔아야 됐고요. 근데 보실래요? 시크릿은 자가 소비를 무한 공유해줘요. 그리고 타이밍도 어떠냐면요. 보실게요. 이 플래티넘 유지하면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어떻게 될까? 그 비밀은 아시다시피 오토십에 있습니다. 아메이는 30만 원 써야 첫 번째 보너스인 3%를 받을 수 있어요. 3%도 훌륭하죠. 30만 원 썼을 때 한 8, 9천 원, 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1일에서 말일로 30만 원 정도가 안 되면 다음 달에 그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제가 30만 원씩 쓰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볼륨 쓰기. 왜냐면 라인별로 스킨케어, 영양제, 그 다음에 생필품 라인별로 10만 원씩 쓸 수 있겠더라니까요. 제가 내 식구 써보니까. 뭐 돈이 많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캐시백을 받아봐야 그들도 알리거나 도전이란 걸 할 수 있을 것 같길래 30만 원이 저한테 목표였거든요. 한 가정에서 바꿔쓰기. 시크릿은 보세요. 대수의 제한 없이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의 소비가 무한대로 공유되고 또한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한 명만 있어도. 다이렉트 5% 덕분에요. 근데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고 다음 달 0인 게 아니라 무한 이월되는 강점 덕분에 저는 또 아메할 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속상하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네트워크 비즈니스 처음 시크릿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되게 아쉬웠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500명 정도 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팀, B팀 양쪽으로 250명씩 제가 가입한다고 가정해보면 그분들이 물론 다 10만 원씩 쓰진 않았지만 더 많이 썼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양쪽에서 250명씩이 10만 원씩 써요. 아니 5만 원씩만 쓴다고 가정해보세요. 장난 아니죠. 다이렉트 회원 500명. 매달 마감하는 플랜 하면 안 돼요. 진짜 마감 없는지 플래시아웃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시크릿은 당연히 없습니다. 2016년도 2월 23일 날 제가 가입하고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200만 원 패키지를 사야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30여 종의 제품 빨리 써보고 광고해주세요 하는 어떤 사업자 구축 단계라는 이름이긴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소비자 시장이고 그때만 사업자 구간이고 뭐 이런 건 아니긴 해요. 한꺼번에 빨리 써보고 광고해주세요 하는 타이밍인데 정말 잘 알리고 계시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 그 시장이었으면 자기들 못했을 거래요. 제품군이 많아지고 가입 조건이 허들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가입이 쉬워지면서 지금 딱 온라인 마켓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그리고 사장님들은 처음으로 시크릿을 만난 걸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상주 갔을 때 조정희 사장님을 만나 뵀었거든요. 사장님 오토십 하시는 다이렉트 회원 몇 분이세요? 이랬더니 83명 정도 알리셨대요. 그리고 오토십을 하는 회원이 68명이시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요즘 어때요? 문자 오죠? 매일 카톡 문자 올 거예요. 박선영, 장준혁 사장님은 더 장난 아니시겠죠? 이렇게 지금 만나신 사장님들은 정말 더 굿타이밍이에요. 저희들 가입할 때보다 어쩌면 오히려. 카드 쓰면 띵동 돈 나간다고 문자 오죠? 그거 말고요. 캐시백 쌓입니다 하는 띵동 우리 많이 받을 수 있게 알리자고요. 아시겠죠? 시크릿은 최고 선점의 타이밍에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91년도에 들어왔죠. 20년 후에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 많으니까 알리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110만 명의 회원이 캐시백을 아까 3% 받는 110만 명의 회원이 정말 많이 쓰고 있어서 알리기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아있는 시장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니 소비자 내 소비자 뺏고 뺏느라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죠. 애텀이요. 이제 10년 차지만 싸다는 이유로 어쩌면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400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확보했어요. 역시 10년밖에 안 됐지만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시크릿은 어떠냐면요. 14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크릿이 이제 시작이에요. 사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제 시작하는데요. 저 점선을 우리가 채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선으로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장님도 보세요. 선점이 초기 회사라고만 선점이 아니에요. 이제 생긴 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한다고 그게 선점이 아니라니까요. 퍼져야 선점인 건데요. 퍼질지 안 퍼질지 어떻게 할까요? 시크릿은 이미 소비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태생이 네트워크인 아메이 애터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있는 소비자가 70% 싸게 쓸 수 있는 앱에서 안 쓸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싸서 못 썼던 사람들까지 유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매출은 정말 세 발의 피죠.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글로벌 원코드, 한국의 1번, 2번이 다르고 미국의 1번, 2번이 다른 게 아니라 코드가 얼기설기 같이 간다는 글로벌 원코드를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외국에 아는 사람 하나 없으니까 와, 원코드 아니었으면 좋겠다. 국내에서만 열심히 하라면 진짜 경쟁할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타사들이 글로벌을 외쳐요. 베트남 진출하겠다. 만약에 애터미 같은 경우 베트남을 진출한다고 하겠죠. 여전히 그들은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돼요. 소비자들을. 그런 기업들과는 전혀 다르게 시크릿은 이미 있는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 되는 리테일 매장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엄청난 강점이에요. 제가 또 보여드려요. 이 매장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자주 들으시죠? 우리 매장 있지. 이런 매장 있으니까 매장 있는 거니까 우리 매장 있어요 하고 어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강점이냐면요. 예를 들어 나이키 매장에 뭐 옷을 사러 가요. 집업 자켓이 30만 원이에요. 와, 앱 깔고 쓰면 10만 원인데 하면서 매장 가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매장이 있다는 건 30만 원 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10만 원 주고 쓰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40개국에 로드샵까지 900개 매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어요. 시크릿 스파가 아주 잘. 이 나라들한테 이제는 얘기한대요. 다이렉트 채널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앱 깔고 70% 싸게 쓰세요. 매장문 닫을 거예요. 그리고 싸게 쓰시면서 추천하면 캐시백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안 쓸 사람 있을까요? 너무 비싸서 못 썼던 사람들까지 당연히 유입이 될 거니까 마케팅은 점점 쉬워질 거라는 거예요. 처음 얘기할 때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전환 잘 이해 못했었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너무 생소한 브랜드니까 아메이 애터미 같은 거야 뭐냐면 하면서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를 닫는 문구가 된 거죠. 아, 나 알아. 해봤어. 야, 너나 해.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야,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야. 야, 마켓컬리 같은 거지. 우리가 전지현이야. 야, 아마존 될 거야, 아마존. 이러면서 진짜 자랑하셔야 될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인식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겠다고. 아, 준비 하나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네트워크 뭐라도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되나 라고 말씀들을 하시긴 해요. 근데 외국에서 가입할 때요.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가 열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처럼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내 소비자 될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요. 외국인들이 가입할 때는 나라가 열릴수록 누군가의 추천 코드가 있어야 가입돼요. 전 세계 꼭대기에서 1번으로 열린 미국보다도 성공자가 더 많이 배출되는 한국 사람들이 연결될 확률이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 어떤 코드를 받을 확률이 당연히 훨씬 많겠죠. 그러면 얼마나 최적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 한국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사장님들은 1년 했는데 나 2년 했는데 어떡하지? 나 아직도 이래.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장님이나 저나. 뭐냐면 앞으로 최소 평균 60년은 더 사실 분들이잖아요. 그쵸?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샤부작 야무지게 네트 짜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이에요. 다이아 365와 함께하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글귀가 저는 되게 와닿아요. 저는 아메할 때요. 이 힘든 걸 누구한테 시키지 싶어서 가족들도 뭐 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열심히 소비자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게 물론 어려웠겠죠. 안 됐겠죠. 근데 시크릿은 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사장님들은 물론 느끼실 거고 네트워크는 팀이 중요해요. 왜 시크릿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셨다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고 와, 시크릿을 처음 만나서 다행이다 싶으실 텐데요. 더 중요한 거는 시크릿에서도 왜 다이아 365 팀이어야 되는지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는 마음 전합니다.
아메이 사업할 때 제가 꼭 같이 성공하고 싶은 1순위 친구가 정미선 스폰서였어요. 그러니 스폰서님이 전해주시는 안 팔아도 돼,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이해되지 않았었는데도 선택했겠죠. 그렇지만 이곳에 와보니까요. 정말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계신 오지영 사장님, 함희옥 사장님이 계셨고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리더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아시죠? 정미선, 정유진 스폰서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시고 나를 위한 시간보다 우리를 위한 시간에 더 많이 열정 쏟아주시는 이분들과 함께라면 저는 꼭 성공하실 거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장님들께서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네트 구축하는 거죠. 인쇄소득 만드는 거니까. 빌딩 올리는 거니까 금방 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연봉 3천이 쉬운 거예요. 10년에도 어려운데. 그런데 100만 원 나오니 200만 원 나오니 1, 2년 해가지고 영구적인 소득, 인쇄소득은 어쩌면 쉽지 않다기보다 탄탄하게 가자는 의미라면 1, 2년에 바라면 안 되는 소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기는 할 수 있지만 사장님들께서 이 팀과 함께라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메이에 아직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3개월만 갔다 오시면 우와 시크릿 정말 쉬워. 정말 재밌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지 나 이제 알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라 물론 항상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치를 점점 더 느끼시게 될 거라는 거 저는 장담하고요. 시크릿 믿으세요.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정말 부의 공동체 가족처럼 팀을 이 시크릿의 일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이작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도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시크릿에서도요. 저희 리더들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들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이 자리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리더들과 손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딱 붙어서 가신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호언장담 드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시크릿에서 많은 걸 이뤄가고 있어요. 영양제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싶었는데 시크릿에서 에이전트들 중에 제일 먼저 물론 잘하지 못했지만 그 강의를 제가 시크릿에서 하는 꿈을 이뤘듯이 혼자 꾸는 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룰 수 없었나 봐요. 우리 모두가 같이 꾸는 꿈을 이 시크릿에서 사장님들께서 이루시면서 정말 현실로 이루실 수 있도록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꿈꾸세요. 정말 생생하게 꿈꾸시고요. 크게 꿈꾸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상상하세요. 생생하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함께 손붙잡고 사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정상에서 같이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고요. 아침에 이어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필드에서 만날 때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더 열심히 돕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이 저에게 네트워크의 비전을 사실 암해하실 때 일깨워준 분이기도 하세요. 저한테 오셔갖고 인쇄소도 받자 그리고 평생 여행 다니자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 아메이가 아닌 시크릿이라는 도구가 저희 오랜 친구와 세계 여행을 다니게 만들어줬고 또 인쇄적인 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더 큰 가치는 저와 문미라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나간다는 거에 더 큰 기대가 되고 또 설렘이 되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학원의 어떤 사업보다 더 큰 가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 함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한민국의 넘버원 그리고 그 넘어서서 글로벌의 최고의 회사, 가치를 주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부는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문미라 사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서